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 2000포인트 선을 넘어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2000포인트 시대에 과연 안착되고 정착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외국인들은 완전히 무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 세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로 못 가는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은 과연 언제쯤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이 조금 무거운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 강보합에 그쳤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조정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그동안 조금 무거웠던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이런 쪽이 이제 순환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구도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2194억을 매도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샀다는 이야기죠. 포스코도 샀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순환매 차원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2000억 이상 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샀다. 그럼 다른 쪽을 역시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오른쪽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시적인 순환매 형태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판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6만 주로 팔았잖아요. 잠시 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와서 우리가 2000포인트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기대감들인데,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일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빨리빨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2번과 3번의 중간 정도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지수 측면에서는 1900에서 2100 내지는 2200까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과정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재정적인 정책이라든가 금융적인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막아놓은 상태죠, 위기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러한 악재,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비관론에 의해서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책들이 나오면서 희망, 기대감이 정폭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바닥을 치고 기술적 반등 상당히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현재의 상황은 여러분 바로 이 기술적 반등, 희망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폭락한다, 이것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대책들이 사상 초유의 지금 대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정상화로 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속도가 빨라질 것인가, 아니면 속도가 상당히 천천히 더디게 갈 것인가, 이러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상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은 바로 희망, 기대감,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화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고비점의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정상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 그리고 그렇지 못한 쪽,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심하게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시장에, 우리 시장에서의 주도주 변화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2020년 이후에는 언택트와 그리고 바이오의 시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전 인류의 생활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도주의 맥락도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따라서 최근에 3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지금 업종별로 안 오르는 업종 없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바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못한 쪽, 덜 올라온 쪽, 그리고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간 쪽, 결국 여기서 뭐냐면 뭐가 주도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소위 말하는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최근에 오르기 시작한 음식료 업종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가장 많이 오른 쪽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주도주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지금 IT가 제일 못 올랐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것은 업종 변화가 좀 답답하니까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들만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대형주들만 이 상승률하고 이렇게 추려봤는데 이 파란색으로 색깔을 가둬놓은 쪽이 뭐냐면 앞으로의 주도주 맥락이고, 이 부분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주의 개념으로 접근이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은 바로 2차 전지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는 바로 언택트 관련주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시젠,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바로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도주 맥락이다. 상승률도 50%가 다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대차, 삼성중공, 한국조선해양 뭐 많이 올랐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올라온 거에 비해서 사실은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워낙 큰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표시도 별로 안 나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포스코도 마찬가지, LG전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지금 상승률이 낮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올라와 주면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전형적인 그러한 형태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뭐 워낙 우리가 동학개 개인운동에서 개인들이 힘이 세다, 이제 외국인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보유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5월 25일이니까 좀 더 떨어졌겠네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35%에서 40% 사이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60%가 되는 개인 투자, 우리 개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왜 외국인들한테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힘이 분산이 되느냐 아니면 응집이 되느냐, 그 차이죠.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3월 19일 바닥에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한 쪽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들, 매수한 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ETF는 다 빼고요. 결국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샀다는 것이죠. 지금 셀트리온이 못 가고 답답한 상황에 나와 있지만 결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컨트롤을 잘 하시면서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오늘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블록딜에 인해서. 결국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카카오, NC소프트,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전히 시장의 큰 흐름의 주도주 맥락이 맞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먼저 앞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순서를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간 상태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이제 쉬고 있는 상황, 2번, 3번 주자들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면서 충분히 쉬었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블록딜을 한 상황을 쭉 보시는데, 오늘 이제 226만 주를 팔았잖아요. 그럼 블록딜 물량이 400만 주란 절반을 넘게 파는 거죠.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소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물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90일 보호 예수가 있는데, 사실 4월 6일 날도 팔면서 보호 예수를 했지만 협의에 의해서 그냥 5월 26일 날 또 했단 말이죠. 이후에 또 할 것이냐. 근데 워낙 이제 지분율이 약해요. 남아있는 것이 260만 주밖에 안 되고 지분율이 1.8%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 에코티
파트너스, JP 모간의 계열 회사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블록딜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화살표 해놓은 쪽이 이제 블록딜을 했던 날짜들입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 상승 추세 바닥에서는 올라갑니다. 지금은 올라가 있는 추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블록딜을 했다 해도 이 상승의 흐름, 추세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분기에 코스피 평균적인 영업이익이 거의 10배죠. 그래서 코스피의 제약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큰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이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2분기, 3분기는,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전히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영업이익률은 훨씬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걱정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헬스케어는 이제 오늘 노란선에 왔죠. 물론 뭐 더 빠지더라도 이 가격은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이 라인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는데 물론 늦게 들어오시고 해서 간혹 들어오셔가지고 막 높은 데 사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좀 시간을 두고 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답하고 이러한 상황에 와 있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분 심리적인 컨트롤을 좀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 나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